네, 오늘은 11장 산업보건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보건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대상자별 사업, 내용별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대상자별 사업으로는 우리가 모자보건이라던가 학교보건, 산업보건, 노인보건, 성인보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상자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볼 산업보건은 대상자 중에서도 우리가 인구층 중에서도 근로자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우리가 산업보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산업보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교재 한번 봅시다. 산업보건에 대한 정의는 WHO에서 내린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WHO에서는 우리가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단 대상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 그리고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 즉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 또 유해한 작업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근로자가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적정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 꼭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일단 대상자 알아보셔야 되고, 우리가 산업보건의 목표를 뭐뭐라고 설정을 했는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간호의 정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보건학이 더 큰 거라고 그랬고요. 이 보건 속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우리가 간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산업보건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증진하는 거라 했는데 우리가 간호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 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산업보건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 보건교육, 즉 1차 보건 의료 수준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산업체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패시먼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적정기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적정기능 수준까지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우리가 과학이면서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정의 내려보자면 우리가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증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의 목적은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 능력, 즉 적정기능 능력을 우리가 최상의 능력까지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산업보건의 목적을 물을 때가 있고 간호의 목적을 물을 때가 있겠죠. 네, 그거를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산업간호의 목표에서 나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산업보건의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한 산업간호의 목적 다 합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업보건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의 역사로 넘어갑시다. 우리 교재에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역사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산업간호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년 이정표가 되는 우리가 연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1962년도 산업장에 산업간호사가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산업장에 간호사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62년도가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제정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산업보건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이 81년도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산업간호사가 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나 이런 걸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산업간호사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보건관리자, 우리가 보건관리자로 명명하면서 의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도 우리가 보건관리자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1990년도다는 것. 그래서 다른 연도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직 가도록 하죠. 산업보건조직.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보건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 우리가 ILO 국제노동기구요. 국내에서는 공공조직, 민간조직이 있죠. 우리가 공공조직을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공공보건, 산업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정부 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부, 지금은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우리가 보건복지부인데 일부 보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업보건은 고용노동부, 학교보건은 교육부, 그 다음에 환경보건은 우리가 환경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지방보건 조직은 안전행정부, 이렇게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관할한다더라는 거 알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우리가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같은 지방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부서 곳이 우리가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가 시군구가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청에서 관할한다는 것 요거 알아주시면 돼요. 예, 요거 중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산업보건 인력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보건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간호사라고 명칭해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보건관리자라고 명명하면서 우리가 배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건관리자, 여기서의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관리자겠죠. 우리 산업체에 들어가는 보건관리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 우리 별표 6에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7가지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요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1호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 2호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3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그 다음에 4호는 우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가 배치될 수 있는데요. 환경관리기사는 대기 분야에 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대기환경기사가 우리가 산업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 6, 7호는 읽어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위에 보건관리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나 대기환경기사가 우리가 배치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우리 교재가 우리 2003년도에 제시된 보건관리자 직무인데 이게 지금 다소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부자료로 들어간 보건관리자의 업무,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우리가 17조 내용이 우리가 일부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4년도 3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일단 보건관리자 자격 조건 1, 2, 3, 4호 누가 들어가 있는 거 알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지역사회 간호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 직무를 쭉 알아두시되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뭐고 할 수 없는 업무가 뭔가, 요거를 나중에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첨부자료로 올라가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 보도록 하죠. 1호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한 업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는 뭐냐면, 2호는 거기 길게 써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우리가 보좌라던가 조언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에서는 보호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호, 3호에서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안전 보건자료가 뭐냐면 우리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자료를 얘기합니다.
위해성 평가한 결과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업병도 예방하고 어떤 산업 재해도 예방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해서 게시하고 조언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호 보시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유해물질에 관해서 작업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5호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산업보건의의 직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산업보건의의 직무. 우리가 보건관리자 별표 6에 2로 해당되는 사람에 한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좀 전에 봤잖아요. 1호가 누구였었냐면 의료법에 의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우리가 의사의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건관리자가 50명 이상 되는 작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모가 적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산업장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관리자 중에 의사로 배치하지 않은 산업장은 우리가 산업보건의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산업보건의가 이러이러한 직무를 해야 된다. 요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산업적인 근로자의 건강을 진단한다던가 또는 결과 평가한다던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지도한다던가 이런 업무가 산업보건의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건관리자로 배치되지 않은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우리가 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간호사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호의 업무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건교육, 계획수립, 보건교육 실시. 그러니까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업무. 그 다음에 7호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건 누구에 한해서 하도록 되냐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별표 6호. 여기 보건관리자의 자격 조건 중에서 1호에 해당되는 사람과 2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정한다라고 그랬죠. 1호가 의사라고 그랬고요. 2호가 간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는 우리가 보건관리자 중에서도 의사, 간호사에 한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여기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여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1차 보건 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나 3차 이런 특수 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보건 의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그냥 환자의 치료 그러면 틀려요. 앞에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응급처치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부상 질병 악화 방지예요. 우리가 부상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 처치하는 게 아니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에 대해서 요양관리나 지도하는 것, 그리고 위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의약품 투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위의 의료행위는 1차 보건 의료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의약품 투여이기 때문에 기본 의약품을 투여하는 거예요. 필수 의약품을 투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문적이라던가 특수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에 한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그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뭐뭐뭐 들어가는가 요것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전체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결국은 환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기에 관한 업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호가 산업장 순회 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들어가 있고 10호로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조사한다던가 방지를 위한 우리가 조언 지도한다던가 방지를 위한 업무를 한다던가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11호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이니까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호는 보건에 관한 위의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시행되는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는 것, 그 밖에 작업 환경 관리라던가
우리 여기서의 작업 관리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 건강을 위한 작업 관리겠죠. 작업 관리라던가 작업 환경 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건관리자 직무 내용은 2012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첨부 자료로 들어가 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요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호부터 14호까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산업보건 의의 직무 요거는 별표 1호에 한한다고 그랬으니까 의사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간호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호구에 관한 업무라던가 환기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 우리가 간호사 할 수 없는 업무로 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업무 1호부터 14호 다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이것만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환기 보호구 예전에는 이게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걸로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포함된다는 것 꼭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간호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면은 답도 바뀝니다. 우리가 지역사회간호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의 답이 지금은 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법이 바뀌는 것, 그다음에 통계치 바뀌는 것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근에 공적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라던가 국가에서 발표한 법적 기준 요거에 준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새로 나온 보충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건강 진단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자격 조건, 보건관리자 업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근로자의 건강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자의 건강 진단. 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근로자의 건강진단 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보충 자료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빠졌네.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 제가 보충 자료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빼뜨려서요. 쓰면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근로자의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 검진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교재 나왔듯이 요 채용시 검진이 있고요. 채용시 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검진이 있죠. 일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기 검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기 검진.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검진이라는 게 있죠. 특수 보기 전에 우리가 배치전 검사라는 게 있고요. 배치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검시라는 것이 있고, 수시검사가 있고, 임시검진이라는 게 있죠. 특수검사, 우리가 임시검사라는 게 있어요. 수시검사가 있고, 우리가 임시검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검진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채용시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사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채용시 검진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로는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의무조항으로는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이라면 이 채용시 검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법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알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 채용시 검진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채용할 때 하는 거죠. 채용할 때 하는데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업무에 배치할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성이 맞는가 우리가 적정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로자 조건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거나 또는 우리가 채용시 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건강관리하는 기초자료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더라.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우리 신규 배치하기 전에 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요 채용시 건강검진 항목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채용시에는 어떤 항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 과거병력, 직업경력, 자타가 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 빈혈, 체중, 시력, 청력, 그 다음에 혈액형, 흉부 엑스레이인데 우리가 간접 촬영이 아니라 직접 촬영이에요. 여러분들 간접 촬영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경제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직접 촬영은 확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 확진을 보기 위해서 직접 촬영 들어가 있고, 간 기능 검사 SGOT, GPT,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치과 검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항목이 우리 채용시 검진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채용시 검진은 모든 업무에서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채용할 때 하는 거고요. 적정 배치의 기초자료, 앞으로의 건강관리의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함이다는 것. 그 다음에 검진 항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알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검진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정기검진이라고 들어서 요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는 매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요 일반 건강검진도 모든 근로자가 다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 대상. 우리가 예전에는 5인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에 한 번 해도 된다. 예외 조항이에요. 요거는 우리 예외를 두고 있다더라는 것. 유해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1년에 2번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사업장에 1년에 한 번, 예외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에 해도 되는 우리 사무직 근로자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우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 목적은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요 일반 검진은 왜 하냐면, 질병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게 주목적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관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 검진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검진 항목은 일단 요러이러한 항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 필수사항으로는 혈압, 혈당, 요단백 빈혈, 체중, 시력, 청력 들어가 있고요. 엑스레이 검사는 우리가 스크린 검사, 간접 촬영이 들어가 있어요. 간접에서 이상 사인이 보였을 때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촬영 들어가 있고, SGOT, HGPT, 총콜레스테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 기능 검사에 감마 GPT가 하나 더 들어가죠. 예, 이게 필수 사항이고요. 여기에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것. 필수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 요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용시라던가 일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든 근로자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배치전 검사 특수수시. 여러분들 이렇게 요 배치전 특수수시 같은 경우는 모든 근로자가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장 중에서도 유해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생산지 중에 유해 생산지, 뭐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거나 진동에 노출되거나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뭐 등등 유해 가스에 노출되거나 유해 사업장이 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어 있거든요. 요 유해 사업장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관계없거든요. 유해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배치전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전 검사 먼저 보세요. 배치전 검사는 유해 사업장에 신규 배치할 때 이 사람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요거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의 유해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작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우리가 배치전 검사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특수검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특수검사는 이것도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 목적에 뭘 꼭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요 유해 작업장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요 특수검사 같은 경우는 직업병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유해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도 맞겠지만 우리가 주 목적은 직업병의 조기 발견 치료가 주 목적이다. 이렇게 알으시고요. 우리 교재 시기는 1년에 2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규 배치했을 때 특수검사는 처음 배치한 사람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무조건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작업장마다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개월마다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마다 한 번, 어떤 사람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특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에서 24개월 그 사이에 우리가 작업장마다 주기는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업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특수검사는. 그 다음에 수시검진, 부들하죠? 여러분들, 요 수시검사도 유해작업장하고 관계 있거든요. 유해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업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요 특수검사라면, 요 수시검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병 증상을 보인다. 이럴 때 보건관리자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특수검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수시로 직업병 조기 발견 진단하기 위해서 수시검사 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해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임시검진, 요거 보세요. 임시검진. 요 임시검진 같은 경우도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하는 게 요 일반 검진도 다 대상이라 그랬고 임시 검진도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입니다. 근데 요 일반 검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업병도 발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일반 질병 포함해서 우리가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인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다면 요 임시 검진은 우리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우리가 어떤 위해 요인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럴 때 일반 검진 시기가 아닐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유인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을 때 정기 검진 시기가 아닐 때는 이 임시적으로 질병 발생을 예방 대책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검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시 검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요 채용시, 일반, 임시 이렇게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채용할 때 하는 거고 요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정기적으로 질병 조기 발견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 정기 검진 시기가 아니더라도 산업장에서 어떤 유해 요소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예방 대책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배치 전 특수 수시 이렇게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 특수 사업장, 즉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유해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배치 전 검사.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정 주기로 직업병이 있는 거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특수검진. 수시검진은 우리가 이 특수검진이 정기적으로 한다면 수시검진은 직업병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수시로 하는 검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로자의 건강검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 일반 검진 같은 경우 빼고는 다 사용자 부담입니다.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관계 있고 국민건강보험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반 검진은 사업주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같이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사업주하고 공동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기본 원칙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의 건강진단 결과관리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자 건강검진했다. 건강검진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 실시하는 이유는 발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후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용시하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A, B, C, D1, D2, R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치전이나 특수나 수시나 임시 이런 경우에는 A, C1, C2, D1, D2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A, B는 다 정상자입니다.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A, B로 판정받은 그룹에 속하는 권리자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데 우리 A는 건강하기 때문에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대상자, B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소견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대상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C, 요관찰자라고 해서 건강관리상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맨 앞에다가 뭘 써놓는 게 헷갈리지 않냐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을 두세요. 요걸 알아두셔야지 답을 고르기가 용이합니다. 요 관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건강 문제가 없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요 관찰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D1, 여러분들 D1하고 D2 헷갈리면 안 되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가 일반 질병 유소견자입니다. 직업병 유소견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 있다 이렇게 판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병에 따른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2는 일반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질병에 따른 직업적, 의학적 사후관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R은 질환 의심자 또는 정밀검사 대상자입니다. 질병 1차 검사에서 우리가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우리가 R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R은 질환 의심자 이렇게 나와도 맞고 2차 건강검진 대상자 그래도 맞고 우리 정밀검사 대상자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판정하고요. 우리가 배치된 특수 수시 같은 경우에는 A, C1, C2, D1, D2 이렇게 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A는 정상자, 예, 우리가 좀 전에 봤으니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C는 C1과 C2로 나눠졌죠. 여러분들 C1은 직업병 요관찰자라고 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직업적 의학적 사후관리 해야 되는 대상자. C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라고 해서 일반 질병 예방을 위한이에요. 예방을 위한 직업적 의학적 사후관리 조치해야 되는 대상자. D1, D2는 일반 건강검진하고 똑같죠. 그래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특수건강검진 실시 도중에 퇴직증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U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 몇 개 그룹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분류해서 건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사후관리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D 판정받은 사람이 있죠. D1하고 D2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D1이든 D2든 우리가 질병이 있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은 사후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업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직업을 중단해야 되는가,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환경 조건을 개선해도 지금 현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작업 여부도 우리가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에 어떻게 종사할 것인가 작업 여부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가 우리가 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했고요. 작업환경관리는 조금 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